자, 176페이지부터 또 나오는 단원이 방정식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연립방정식. 중학교 내용 연립방정식은 둘 다 몇 차식이었죠? 둘 다 1차식 연립. 여기서는 2차식이 들어가는 연립방정식. 뭐 공식 같은 거 외울 필요는 하나도 없고요. 거기 뭐 176페이지부터 쭉 설명이 나와 있지만 바로 필수 예제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11번.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나옵니다. 자, 1번, 2번 두 개 있는데 뭐 하나만 할게요. 2번. x 빼기 y는 4가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2xy 더하기 y제곱은 4. 연립방정식을 풀랍니다. 위에는 몇 차식? 1차식, 밑에는 2차식. 자, 1차, 2차 연립이다. 1차, 2차. 우리 중학교 연립방정식 풀 때 적당히 덧셈 뺄셈해서 문자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고 한 문자를 대입을 하는 대입법이 있었죠. 그죠? 자, 1차, 2차 연립은 대입법을 쓰면 됩니다. 대입법. 자, 1차식에서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합니다. x는 y를 넘겨서 y 더하기 4로 정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y로 정리를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돼요. y로 하면은 뭐가 되냐? x 빼기 4가 되나?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편한 대로. 정리하기 편한 식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만약에 내가 뭐 y는 x 빼기 4를 선택을 했다. 요 1차식을. 그럼 이거를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대입을 하면서 열심히 계산. 자, 일단 처음에 그냥 써볼게요. x제곱 2x고 y 자리에 x 빼기 4 2x y 자리에 x 빼기 4 바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y 자리에 x 빼기 4인데 제곱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괄호하고 x 빼기 4의 제곱 는 4. 그럼 이제 전부 다 문자가 x만 남은 식인 거니까. 자, 바로 동량 정리할게요. x제곱 2x제곱 이거 전개하면은 x제곱. 그럼 제곱끼리 한 방에 쫙 정리하면은 4x제곱. 1차항 바로 쳐줍니다. 1차항 없고요.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8x. 요거 전개하면 중간에 마이너스 8x. 그럼 한 방에 마이너스 16x. 자, 상수항 처리합시다. 상수항 나오는 게 없고요. 여기 상수항 4, 4, 16이 있고 4를 넘겨주면은 12가 됩니까? 다 양변에 4를 나눌 수 있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 되고 인수분해 됩니까? 예쁘게 인수분해가 되네. 그럼 x값이 1 또는 x값이 3 두 개 나왔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이니까 x값 구하고 끝내면 안 되죠. 모두 구해야 되니까. 자, 그럼 x값이 1일 때 y값 1일 때 y값은 아까 우리 처음에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한 1차식 있죠, 그죠? 여기다가 x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은 y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 요렇게가 한 쌍의 해가 됩니다. 3일 때도 3 집어넣어주면은 y값이 마이너스 1 해서 한 쌍의 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총 해가 두 쌍이 생긴다. 자, 어려운 거 전혀 없죠? 대입하고 전개해서 방정식 풀고 됐지? 자, 밑에 380번에 2번 내봅시다. 필수 12번 이것도 연립방정식인데 자, 이건 둘 다 몇 차식이냐? 그죠? 위에도 2차, 밑에도 2차. 자, 둘 다 2차 연립이면은 이게 당장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법을 할 수가 없다. 그죠? 2차식이기 때문에. 자, 우선 이 2차 연립을 보면은 이 두 2차식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방정식이 있어.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을 찾습니다. 자, 위에 거 우변이 친절하게 는영돼 있고 이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냐? 되는 거죠. 밑에 거는
여기 능령이 안 돼 있고 뭐 넘겨서 처리하더라도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놈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인수분해 바로 할 수 있죠? x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 y 빼먹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x 플러스 1y 는 0 인수분해. 자, 그럼 인수분해를 한 순간 이 괄호와 이 괄호에 곱이 0 되는 거니까 요 괄호가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요 괄호가 0이 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따로따로 계산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거 x 빼기 2y가 0이 되는 케이스랑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0이 되는 케이스 두 가지. 자, 즉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는 요 식이 하나밖에 없는 건데 요 식 하나를 인수분해를 했을 때 결국 요 식 하나에 총 두 가지 케이스를 요 식 하나가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은 요 식이 나타내는 게 요거 x 빼기 2y는 0이라는 케이스랑 한 번은 요거 x 플러스 y는 요 두 식을 얘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런 다음에 근데 이 두 가지 케이스랑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차식이랑 얘랑 연립을 할 겁니다. 이렇게 또 한 번은 얘랑 또 얘랑 연립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래 놓고 나면은 얘가 1차, 2차 연립이잖아요. 얘도 1차, 2차 좀 전에 했잖아요. 그치? 자, 둘 중에 하나 해볼게요. 그럼 이것도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합시다. 요 놈은 y는 보다는 x는이 쉽겠죠. 그죠? x는 2y로 정리할 수 있고 그 x값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2y를 대입을 해서 방정식 풀면 되는 거죠. 그럼 또 여기서도 뭐 풀어보면은 x값, y값이 뭐 한 쌍만 생기는 게 아니고 뭐 여러 쌍이 생길 수도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뭐 x는 마이너스 y로 정리를 해도 되고 정리한 거를 또 대입을 해가지고 연립을 풀면은 또 x값, y값이 또 여러 쌍이 생길 수 있겠지. 그 전부 다 답을 쓰면 됩니다. 자, 밑에 381번에 일단 간단하게 1번 하고 갑시다. 그래서 이제 13번. 자, 똑같이 연립방정식인데 위에 거는 2차식, 밑에 거는 좀 애매하네. 이게 1차식일까? 자, 문자끼리 곱해져 있잖아. 그럼 이거 1차식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1차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x라는 놈과 y라는 두 문자의 뭐 합곱으로 표현되어야 이게 1차식인 거지. 문자끼리 곱이 있으면은 이거는 1차식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게 또 결국 2차, 1차 연립이 아니란 말이야. 자, 이 형태의 특징을 봅시다. 특징.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를 서로 자리를 한번 바꿔보세요. 자, 뭔 말이냐? 요 x에다 y를 바꿔 집어넣고 y에다가 x를 바꿔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원래 식이랑 x랑 y를 바꾼 식이랑 같아 달라? 같은 거죠. 밑에도 봅시다. x랑 y를 자리를 바꿔봐요. 그럼 식이 원래 거랑 같아 달라? 똑같죠. 요런 거. 원래 식에서 x 문자, y 문자를 서로 바꿔서 식을 쓴 것도 완벽히 똑같은 식을 돼요. 이걸 우리가 그 책에서 대칭형이라고 하지, 그지? 뭐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요런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당장 1차식이 없기 때문에 대입법도 잘 안 통합니다.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게 중요합니다. 두 문자 x와 y의 합을 치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x와 y의 곱을 치환 들어갑니다. 자, 이 방법. 합과 곱을 새로운 문자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는
대칭형 x랑 y를 자리를 바꿔도 식이 똑같은 형태의 연립방정식은 이 좌변식, 우변식이 전부 다 합과 곱으로 식을 다 변형할 수가 있어. 자, 봅시다. 자, 위에 거 곱셈 공식 떠오릅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은 x 더하기 y 합의 제곱에다가 2xy를 빼준 걸로 변형 공식 쓸 수 있죠? 요놈이 는 34. 밑에 거는 그냥 곱 모양이 돼 있네, 그죠? 곱 모양이 돼 있으니까 손댈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합과 곱으로 이루어지게끔 식을 다 변형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합을 뭐라고 치환했다? A라고. 그럼 이게 A제곱. 곱을 뭐라고 치환했다? B입니다. 마이너스 2B 는 34. 밑에는 그냥 곱이네요. 그죠? 요게 B는 15. 자, 이거를 연립을 풉니다. 근데 요건 좀 쉽네. 밑에가 그냥 B니까. 그죠? 그럼 B 자리에 15를 대입을 하면은 A제곱 15를 대입하면 얼마고? 30이고 넘어가면은 64. 그래서 제곱해서 64니까 A 값이 한 번은 얼마고? 8이 나오고 또 한 번 A 값은? 그치. 그럼 그때 B 값은 얼마였다? 15 하나밖에 없는 거지. 요렇게 해서 합과 곱을 치환해서 A, B의 일단 방정식의 해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끝난 게 아니야. 이제부터 중요해. 그때 요 케이스와 요 케이스일 때 또 각각의 XY를 또 구해줘야 됩니다. 또 다시 갑니다. 원래 A가 누구였냐? 원래 A가 합이었어. 합이 8이고 B가 누구였냐? 곱이었어. 요 연립을 한번 풀어줘야 되고요. 이걸 또 풀어야 됩니다. 합이 얼마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8이고 곱 15되는 연립 방정식을 또 두 번 푸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 봅시다. 이 연립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 합과 곱의 값이 딱딱 주어져 있을 때 이 연립 방정식의 해를 바로 구하는 방법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뭐 두 개를 더해서 8 되고 두 개 곱해서 15 되는 거 뭐 있어? 그지? 우리 인수분해할 때 많이 했잖아. 그죠? 둘이 곱해서 15 되고 둘이 더해서 8 되는 거 뭐라고 말했죠? 3과 5잖아. 그지? 시계가 이런 거야. 여기 XY라는 문자가 있으니까 새로운 문자, 예를 들어서 뭐 T라는 문자를 정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세웠을 때 요 8이, 이 8이 어떤 두 근의 합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럼 두 근의 합이 8이면은 플러스 8t, 마이너스 8t. 두 바꾸죠. 마이너스 8t. 두 근의 곱이 15면은 15를 그대로 해서 이렇게 2차 방정식 세울 수 있잖아. 이랬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x랑 y라는 놈을 마치 우리 왜 2차 방정식 두 근 할 때 보통 알파, 베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놈을 알파랑 베타처럼 한번 이해를 하면은 이게 두 근의 합이 8인 거고 두 근의 곱이 15인 거잖아. 그럼 요 2차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 곱해서 15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8 되고 찾지, 그지? 그럼 이걸 인수분해를 해버리면은 t 빼기 3이고 t 빼기 15가 되어서 실제 여기서 t 근을 구하면은 3이랑 15가 5가 나오고 3이랑 5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요 t 값 3과 5가 x 값, y 값.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합해서 곱해서 15 더해서 8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봅시다. 곱해서 15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거.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5잖아, 그지? 자, 답만 잘 쓰면 돼요. 답만. 그러면 요 방정식의 해를 답을 어떻게 써야 되냐?
x가 3일 때 y가 얼마? 5.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야. x가 거꾸로 얼마일 때? 5일 때 y가 3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둘 다 써야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마이너스 5. 요거만 쓰면 안 되고요. x가 마이너스 5일 때 자, 이렇게까지. 자, 연습해 봅시다. 382번에 네, 일단 1번, 2번 갑시다. 2번. 조금 더 복잡한 거.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기본 연립방정식의 계산 풀이 뭐 형태마다 조금씩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은 열심히 덧셈 뺄셈 잘 해주시고요. 자, 14번. 이제는 해를 구하라가 아니고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어떤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문제. 자, 위에 거는 1차식이고요. 밑에 거는 2차식입니다. 1차, 2차 연립인데 해가 얼마다가 아니고 해가 딱 한 쌍만 생기래요. 한 쌍이라는 거는 x값, y값이 각각 몇 개씩 나와야 된다? 한 개씩만 나와야 이게 딱 한 쌍인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해가 한 쌍이다 같은 말, x값도 정확히 딱 한 개, y값도 한 개씩만 딱 나오라 이 말이야. 그래야 묶어서 한 쌍이 생기는 거니까. 자, 그럼 어쨌든 이게 몇 차 연립인데 1차, 2차 연립이니까 요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법을 할 겁니다. 근데 밑에 2차식을 가만 쳐다보니까 y라는 놈은 제곱이 들어가 있고 x라는 놈은 제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뭐는 정리하면 좋겠냐? x는 정리하면은 이 x라는 놈을 여기다가 한 번만 대입하면 끝날 거니까 계산이 좀 편하겠죠. 그죠? 자, 대입을 합시다. 마이너스 y제곱 그대로 있고 이 x 자리에다가 k 빼기 y를 대입합시다. 2 y를 먼저 써주고 x 자리에다가 k 빼기 y 대입을 해서 는3. 자, 그런데 이게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자,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y제곱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3y제곱이 되고요. 요렇게 하면은 2ky가 1차항이 생기고요. 3을 넘겨주면은 자, 그래서 y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앞에 개수가 음수에서 좀 거슬리긴 하다. 그러면 좀 보기 좋게 양변에 다시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가 아니고 요 방정식의 해 y값이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 나오라는 말이야. 아니 2차 방정식인데 근이 한 개 나오래요. 뭔 말이야? 중근을 가져라. 중근을 가져라. 그래서 뭘로 풀면 된다? 또 판별식이죠. 맨날 판별식. 자, y 앞에 개수 2가 붙었으니까 4분의 d y는 떼버리고 요거 2로 나눈 값 k죠. 반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ac 3, 3은 9는 0 따라서 k 값이 뿔마 3 2가 나오는 거죠. 자, 연립방정식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하는 문제. 자, 밑에 383번 풉시다. 자, 15번 네, 연립방정식을 이제 활용할 건데 뭐 활용이라는 건 다 알죠. 문자 잡고 식 세우는 건데 자, 여기서 일단 도형 문제인데 도형이 없습니다. 도형이 없어요. 자, 지름이 13인 원이 있답니다. 그럼 내가 그려보는 거죠. 여러분 도형도 잘 그려봐야 됩니다. 지름이 13인 원을 그렸다. 지름이니까 뭐 13인데 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대요. 그럼 직사각형이니까 뭐 적당히 직사각형 그려볼까? 뭐 이런 식으로. 둘레가 34랍니다. 자, 그럼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 하나를 그어주면은 요게 원의 지름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의 지름이 13인 거니까 요 전체가 지금 13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직사각형이 나왔어. 직사각형이라는 놈은 둘레를 구하든 넓이를 구하든 가장 중요한 게 가로 세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가로의 길이를 적당히 문자로 잡고요. 세로의 길이를 적당히 문자로 잡아줍니다. 뭐 x랑 y 써도 상관없어요. 문자는. 자, 근데 관계식을 세워야 되겠죠. 관계식. 그럼 첫 번째 관계식은 뭘 쓸 수 있냐? 피타고라스 보이죠? 피타고라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3제곱이 얼마냐? 160 이렇게 피타고라스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고, 또 하나는 문제에서 둘레가 34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가로 하나 세로 하나 a 더하기 b의 합은 얼마냐? 그죠? 1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 두 개를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세워서 그 다음에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이 형태는 합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양 맞냐? 소위 말해 대칭형, 그죠? 이런 거는 대입법보다는 대칭형이 연습만 좀이 되면은 되게 쉽습니다. 대칭형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위에 거는 합의 제곱에다가 AB를 두 번 빼는 거고요. 이게 169. 밑에 합은 나와 있어, 그죠? 17. 그래서 뭐 아까 풀 때 뭐 합을 A로 바꾸고 곱을 B로 바꿔서 뭐 여러분께 풀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합 자체가 17인 거니까, 그지? 그냥 요 합 자체를 그냥 바로 탁 대입을 해버리면은 17제곱에다가 169가 있으니까 17제곱하면 얼마냐? 289? 289 마이너스 2AB 하는 거는 169. 그럼 AB의 곱이 바로 나오겠죠? 얼마냐? 80이냐? 60이냐? 160. 아, 60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합이 17이고 곱이 60인 거죠. 그래서 합 곱을 알면은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다 그랬지, 그지? 곱해서 60 되고 더해서 17 되는 거. 5랑 12가 생기는 거죠. 요게 힘들면은 방정식을 세워도 된다고 해서 t제곱 두 근의 합이 17인 거니까 마이너스 17t, 두 근의 곱이 60인 거니까 60은요 요 방정식을 인수분해서 풀어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a 값이 b 값이 5랑 12가 나옵니다. 또는 뭐 반대도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 누가 더 길다는 말이 있나? 가로가 세로보다 길대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니까 가로가 긴 거 12인 거고 짧은 거 세로가 5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도형 문제도 연립방정식이 이제 16번도 뭐 연립방정식 문제가 아니다. 갑자기 또 2차 방정식이 튀어나와. 자, 이것도 애들이 되게 좀 어려워하던데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있는데 K값 때문에 아직 해를 못 구하겠어. 근데 문제에서 두 2차 방정식이 딱 한 개의 공통인 근을 갖는데, 공통인 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요 두 놈이 서로 같은 근을 한 개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같은 근이 뭔지 모르겠어 지금. 해도 안 구해져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데 공통인 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각각의 해가 안 구해져서 어떻게 같은 근이 생길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데 출발을 잘해야 돼. 같은 근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 공통인 근을 문자로 적당히 잡아줄 거다. 그럼 이게 공통인 근이라는 얘기야. 얘가 요놈 근도 되고 요놈 근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둘 다 x에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여기다 x에다 알파를 대입을 하고 는영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알파를 대입을 하면은 똑같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 등식이 다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연립방정식. 이게 연립방정식. 자, 근데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풀어야 되는데 둘 다 2차 연립이잖아요. 그죠? 2차 연립인데 문제는 둘 중에 인수분해 되는 게 없어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연립은 어떻게 풀 거냐 이 말이야. 자,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2차항 소거. 소거 뭔지 알죠? 2차항을 날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수항을 날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문제마다 달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2차항을 날립시다. 그럼 둘이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2차항 날라가고요. K알파에서 2알파를 빼는 거야. 그죠? K알파에서 2알파를 빼는 거야. 그럼 두 개를 뺄 때 공통인수 알파가 있죠? 그럼 알파로 쫙 묶어내면은 K 빼기 2가 남는 거 알겠습니까? K 빼기 2. 자, 마찬가지 뒤에 것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K를 빼는 거니까 K 빼기가 되겠죠. 그죠? 는 0.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 공통인수가 또 생겼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 또 뭘로 묶어내면은 K 빼기 2라는 공통인수로 묶어내면은 이게 알파 더하기 1은 0으로 요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자, 두 괄호의 곱이 0이라는 소리는 얘가 뭐가 되거나 얘가 뭐가 되거나, 그지? 둘 다 0, 0이 되는 거. 몇 가지 케이스가 생겼어. 두 가지 케이스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고등 과정이 항상 이렇게 여러 케이스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K가 얼마일 때? 2일 때랑 그 다음은 알파가 얼마일 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봐야 됩니다. 나누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공통인근을 갖는다고 하긴 했는데 근이 몇 개? 딱 한 개가 공통근이 나오래요. 자, 그럼 K가 2인 경우를 봅시다. K가 2면은 이 두 2차 방정식이 어때요? 완벽히 일치하죠. 그럼 여기서 지금 근이 몇 개 나와? x제곱 k가 2일 때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쓸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근의 공식을 쓰면 어쨌든 근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죠. 여기서 근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잖아. 근데 두 식이 완벽히 일치하잖아. 그러면 이 두 놈은 공통인근이 몇 개? 2개 생기는 거죠. K가 2일 때는 공통인근이 2개 생기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K가 2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알파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K 값은 어떻게 구하냐?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을 아까 연립방정식 중에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면은 1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K 값이 얼마 나오냐? 자, 밑에 387번 해봅시다.